여러분, 혹시 백신을 맞고 난 뒤 몸이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적 있으셨죠? 백신은 분명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선택이었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 선택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정보들, 부작용의 가능성, 장기 데이터의 부재,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질문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니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나이 때문일 겁니다. 가족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묻고 있었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건 우리 시니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정보를 받은 것도 역설적으로 우리 시니어였습니다. 백신을 권한 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을 입증하라는 건 오로지 개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묻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던 빈칸을 채우고 지금까지의 사실들과 앞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차분히 그리고 정확히 확인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걱정을 부추기기 위한 것도 어떤 특정 주장에 끌려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시니어에게는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다면, 만약 설명되지 않은 결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백신 정말 안전했을까? 2020년 세상은 멈췄습니다. 거리도 멈추고 병원도 멈추고 사람들의 표정도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건 시니어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고령층이 가장 위험합니다. 뉴스는 반복했습니다. 백신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백신은 원래 10년이 걸립니다. 연구, 동물 실험, 123상 임상, 장기 추적, 이 모든 절차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이 모든 절차를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함께 섞여 있었을까요? 백신 개발을 둘러싼 엄청난 정치적 압박, 선거 일정, 경제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과학의 속도를 넘어서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쩌면 백신은 과학이 아니라 결정이 먼저였는지도 모릅니다. 백신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 시니어들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자녀와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출입조차 제한됐습니다. 백신은 필요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백신은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의 단점은 무엇인가? 부작용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가? 장기 안전성은 확보됐는가? 이 질문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부작용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물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문장일까요? 뉴스 속 숫자들은 부작용을 작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시니어들에게는 한 명, 단 한 명의 부작용도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심근염, 심막염, 혈관염증, 신경계 이상. 이 증상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병원을 갈 때 이게 백신 때문인지 원래 질병 때문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은
그저 참고 넘어갔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원래 갖고 있던 병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게 정말 그랬을까요? 백신 부작용보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대하는 구조였습니다. 부작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니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병원 기록, 검사 결과, 접종 날짜, 증상 경과, 의료 소견서. 많은 시니어들은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서류들을 모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인과관계 불충분이라는 한 줄 문장으로 수많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백신을 권한 건 국가였지만 부작용을 증명해야 하는 건 개인이었습니다. 부작용 지원 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어떤 시니어는 말합니다. 내가 서류를 다 모으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어떤 시니어는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 모른다 하고 보건소는 병원 자료 가져오라 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니어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열쇠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이 일부 비공개로 남았고 일부는 공개되어도 일반인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정보는 실험실 논문이 아닙니다. 현실적 질문입니다. 접종 후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가? 어느 정도 통증은 정상인가? 며칠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가야 하는가? 약과의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한 문서와 안내는 팬데믹 내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백신 기술은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넓게 사용될 것입니다. 독감, 폐렴, 암치료, 희귀 질환까지 mRNA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정책의 책임감과 투명성입니다. 백신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완벽했다는 말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거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정확한 정보, 투명한 데이터, 책임 있는 제도. 시니어의 건강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묻지 못했던 질문을 당당히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질문하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 백신의 부작용 등 여러분이 정말 꼭 알아야 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